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손흥민이 다시 공을 잡았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AFC 팬들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전광판에는 0대1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홈에서 반드시 승리를 가져가야 했던 LAFC는 오히려 포틀랜드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공격에서 좀처럼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패스는 자주 끊겼고 결정적인 기회가 만들어질 때마다 마지막 슈팅이 골문을 외면하거나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경기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관중석에서는 한숨이 늘어났고 일부 팬들은 이제 사실상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이미 경기 내내 수많은 수비수들과 부딪혔고 여러 차례 상대의 집중 견제를 받았으며 직접 9번이나 슈팅을 시도한 상황이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결코 여유가 있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와 공을 요구했고 공을 잡으면 다시 몸을 돌려 전방으로 전진했습니다. 동료에게 패스를 건넨 뒤에도 멈추지 않았고 다시 공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손흥민은 또다시 왼쪽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손흥민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경기 내내 자신을 둘러싼 수비벽을 뚫어내지 못했던 손흥민은 왜 마지막 순간에 다시 혼자서 공격을 만들어내려 했던 것일까요? 이날 경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한 번의 슈팅이나 한 번의 드리블로 설명할 수 없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오히려 경기 전체를 보면 손흥민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떠안고 있었는지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LAFC가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LAFC는 서부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었고 홈에서 포틀랜드를 상대했습니다. 반면 포틀랜드는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LAFC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점 3점을 가져와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현지 중계진 역시 LAFC의 승리 가능성을 약 56%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팬들 역시 지난 경기에서의 아쉬운 결과를 만회하고 이번에는 홈에서 확실하게 승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시작과 함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LAFC가 공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패스가 끊겼고 포틀랜드는 순간적으로 빠른 역습을 전개했습니다. LAFC 수비진은 상대의 전환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고 박스 안에서 허용한 슈팅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AFC가 0대1로 끌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 답답했던 것은 실점 이후 AFC의 공격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마다 포틀랜드 수비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간격을 좁혔습니다. 한 명이 손흥민에게 접근하면 뒤에 있던 선수가 커버했고 손흥민이 안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중앙 수비수가 곧바로 공간을 차단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단순히 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래로 내려와 패스를 받아주고 상대 수비가 따라오면 다시 빠르게 전방으로 뛰었습니다. 스텝오버를 사용해 수비수의 중심을 흔들었고 순간적으로 속도를 끌어올려 측면을 돌파하려 했습니다. 여러 명의 수비수가 앞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직접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이날 손흥민은 9번이나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히 적극적인 경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완벽한 찬스를 제공받아 편하게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슈팅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날 경기에서 가장 큰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어야 하는 공격수인가 아니면 팀 전체의 공격을 조율해야 하는 미드필더인가? 팬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손흥민이 상대 박스 근처에 있어야 할 상황에서도 자꾸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중원에서 공을 받아 공격을 연결했고 동료에게 패스를 공급했으며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직접 슈팅해야 하는 순간에도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특히 오른쪽에서 손흥민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됐던 틸먼의 움직임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틸먼은 선발로 출전했지만 경기 도중 부상으로 교체됐고 그 순간부터 손흥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격의 폭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사펠버그가 투입된 뒤에도 공격의 중심이 명확하게 정리되기보다는 손흥민이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패스를 연결하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팬들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세계적인 골 결정력을 가진 선수가 가장 위협적인 위치에서 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손흥민이 수비수를 끌고 다니는 동안 다른 선수들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손흥민이 슈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LAFC의 공격은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손흥민이 수비를 끌어내면 다른 선수가 박스 안으로 들어갔고 부안가가 측면으로 빠지면 또 다른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드필더와 풀백까지 박스 안에서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결과적으로 LAFC의 슈팅 숫자는 계속 늘어났지만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집중되는 모습은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전에는 직접 드리블을 통해 상대 수비진을 흔들었고 박스 근처에서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수비수 여러 명 사이를 뚫고 날린 슈팅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지만 손흥민의 움직임 자체는 분명 위협적이었습니다. 위험 지역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을 때는 직접 키커로 나섰고 첫 번째 슈팅이 수비벽에 막히자 튕겨나온 공을 다시 슈팅했습니다. 한 번 막혔다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 막혀도 다시 움직였습니다. 상대 수비가 강하게 압박해도 계속 공을 요구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손흥민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LAFC가 실점을 만회해야 했기 때문에 손흥민 역시 상대 진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격의 중심이 될수록 손흥민은 오히려 더 아래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상대 골문을 향해 달려가야 할 선수가 중원에서 공을 받아 공격을 시작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전방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 골키퍼에게 강하게 달려들면서 실수를 유도했고 실제로 LAFC가 공격권을 되찾는 장면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다른 선수가 슈팅을 시도했고 손흥민은 다시 공을 받기 위해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팬들의 답답함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이제 LAFC가 그 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손흥민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손흥민에게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부여해서도 안 됩니다. 그가 공을 잡았을 때 가장 위협적인 위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동료들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부안가와의 조합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손흥민에게 슈팅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손흥민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면 LAFC는 그 불꽃이 꺼지기 전에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극장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후반 98분의 기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날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골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손흥민이 다시 달려갔던 그 장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포기한 바로 그 순간에도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손흥민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AFC를 향해야 합니다. 손흥민이 아직 이렇게 뛰고 있는데 도대체 팀은 언제까지 그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을 것인가? 손흥민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면 이제 LAFC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에게 아직 마지막 불꽃이 남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꽃을 제대로 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을. 손흥민은 아직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LAFC가
그의 마지막 질주에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